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아주 재밌는 분석을 했습니다. 만약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을 협박을 해가지고 대북 정책을 좌지우지했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즉 지금 이재명 경기도 그리고 상방울이 유착해가지고 북한에 약 1,000만 달러의 현금을 보낸 혐의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북 불법 송금 의혹 사건이죠. 의 취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돕기 위한 일종의 로비 자금이었다. 이렇게 지금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수사를 통해서 그 사실이 규명돼야 되는데 이 사실이 만약 확정된다면 이거는 국제적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유엔이 핵개발 그리고 핵무장 중인 북한에 대해서 지금 대북 제재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한국도 별도로, 일본, 미국도 별도로 또 걸어놓고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걸어놓고 있는데 한국이, 피해 당사자인 한국이 북한 농양 정권, 특히 그 중에는 돈을 받은 자 중에는 핵심이 천안 폭침 지휘자입니다. 김명철 정찰총국장에게 약 1,000만 달러를 보냈다고 하면은 국내적으로는 이게 반역 사건이고 국제적으로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국제범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약점이 된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태영호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북한 정권은 이재명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것을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협박을 한다는 겁니다. 보통 돈을 받으면은 돈을 준 사람에게 좀 저자세를 취하는 게 정상인데 북한은 거꾸로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김대중, 김정일 평양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는 현대그룹과 국정원을 앞세워가지고 핵개발하고 있던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4억 5천만 달러의 현금을 보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그게 만약 리얼타임에 폭로가 되었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하야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게 임기 말에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김정일은 김대중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그걸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흔들었습니다. 즉 수금 과정에서 그들은 수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송금이죠. 이쪽은 송금 과정에서 제대로 돈이 입금되지 않으니까 갑자기 방북 일정을 바꿔가지고 들어오지 말고 기다리라. 나중에 그게 입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잘못 썼어요. 그것을 바로 잡은 다음에 들어오라. 이렇게 된 겁니다. 수금이 안 됐다고 들어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 연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김정일, 김대중 두 사람이 딱 마주 앉자마자 김정일이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그날 뉴스를 보니까 인공기를 대학가에 올렸다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회담 못합니다. 이렇게 면박을 줍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6.15선언 내용은 바로 그 약점 잡은 김정일이가 김대중을 농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6.15선언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은 딱 공산화됩니다. 그러니까 공산화 문서에 김대중, 김정일이가 합의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6.15선언을 폐기하지 않고 6.15선언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게 문재명 세력 아니겠습니까? 새삼 6.15선언의 반역성을 오늘 확인해 볼까 합니다. 6.15선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건 완전히 북한식 용어이고 북한식 전략입니다. 하나하나가 이거 거짓말입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여기 우리 민족이라 하면은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 세력이죠. 세력을 일방으로 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인데 이게 우리 민족끼리입니까?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죠. 즉 김일성 세력은 민족 반역자 아닙니까? 이건 확실하죠. 그자와 그 세력을 같은 민족이라고 인정하고 통일을 논의하는 대한민국의 정권은 이자도 민족 반역 세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 반역 세력과 통일을 논의하자는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정권도 같은 민족 반역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민족끼리는 속뜻은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이것은 미국을 제외하고 반미적으로 통일을 해 나가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이 항이 더 문제죠.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거 완전히 사기입니다. 남측의 연합제 안은 결국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통일 방안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들었습니다.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요거는 공산화 통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열차가 있는데 열차 하나는 저기 서울에서 평양으로 가고 하나는 부산으로 가는데 그게 서울역에 있다는 그것만 공통점으로 삼아가지고 한 대 묶어가지고 발차하면은 열차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이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공통성이 없는, 공통이 전혀 없는 정반대인 남쪽 통일 방안과 북쪽 통일 방안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켜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주장한 김대중이야말로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 다음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저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했다. 이것도 완전히 사기입니다. 아니, 비전향 장기수보다 더 큰 문제가 국군포로 6만 명을 불법적으로 응용한 북한 농당 정권의 비인도적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인도적 문제라고 해놓고는 비전향 장기수만 언급하고 국군포로 문제를 싹 뺐으니까 이게 비인도적 합의 아닙니까? 그런데 인도적 문제, 이렇게 거짓말을 해놓았습니다. 네 번째,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이게 뜯어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남과 북의 경제협력이라고 해놓고 남한의 돈과 기술과 살을 공짜로 빼앗아 가고 뜯어먹고 하는 걸 항상 이자들은 남북 경제협력이라고 합니다. 남북 경제협력, 남북협력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뜯어먹혀 주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합의한 남한 정부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답니다. 아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한국과 1,000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북한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15,000달러로 낮추고 그만큼 북한에 퍼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뜯어먹겠다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한 겁니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자, 이러니까 요 6.15 쓰는 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이 딱 공산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화스러운 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태경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과 상방울의 불법 송금은 대북 송금을 금지한 5.24 조치, 여기에 5.24 조치가 천안함 폭침 직후에 나온 겁니다. 2010년입니다. 5.24 조치와 유엔 제재 이후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통일부는 2010년 5.24 제재 이후 대북 송금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유엔 제재 이후 허가받지 않고 대북 송금이 이루어진 사례도 이재명 건 외에는 파악된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금기의 영역을 넘은 것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과 경협을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보 정권을 떠나 이는 명백한 불법이자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재명 측이 직접 돈을 주지 않고 상방울을 내세워 불법 송금을 했더라도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이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을 방패막이 삼아 방탄국회를 열어도 이재명 대표의 구속 수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반역적 위로 선언을 이어받은 게 2007년 노무현 방북에 따른 14선언이고, 그때 임기가 몇 달도 남지 않는 노무현을 북한에 보내가지고 대한민국에 극히 불리한 14선언을 맺도록 한 그 핵심 세력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문재인 씨고, 그 다음에 그 14선언을 이어받은 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4.27 판문점 선언이고, 4.27 판문점 선언은 비핵화 선언으로 알려졌지만은 그 뒤의 사태가 보여주듯이 완전한 사기 문서였습니다. 4.27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 만약 대통령이 되었다면은 4.27 선언을 이어받아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거들내는, 대한민국을 북한에 상납하는, 자유통일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산통일을 더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의 결단으로 작년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킴으로써 위기는 일단 면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4년 남았습니다. 이 시간 4년 동안 그동안에 있었던 남북관계 속에서 있었던 불법 행위, 반역 행위를 낱낱이 밝혀내가지고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사법 처리하지 않으면은 4년 뒤에 정권을 또 반역 세력에 넘겨주는 역사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4년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